최근에 알츠하이머 연구 쪽에서 정말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었죠. 그런데요, 이게 오히려 숨겨진 기회이자 진보의 신호탄일 수 있다는 이야기,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점은 2025년 11월입니다. 알츠하이머 연구 분야에 정말 그야말로 암흑 같은 한 주가 찾아왔습니다. 딱 일주일 만에 모든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그런 순간이었죠. 전 세계가 주목하던 두 개의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그냥 실패해버린 겁니다. 이건 단순히 과학계의 좌절,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수십억 달러, 우리 돈으로 조 단위의 돈이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 버렸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완전 반전이 있습니다. 만약 이 어마어마한 실패가 사실은 알츠하이머 정복을 위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일종의 희소식이라면 어떨까요? 이 좌절 속에 어떤 기회가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2025년 11월 말 그대로 제약업계의 두 거인이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 경쟁에서 아주 크게 미끄러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숫자, 50억 달러. 이게 바로 그중 하나인 존슨앤드존슨의 신약 포스디네맙의 예상 최고 매출이었어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6조 원이 훌쩍 넘는 어마어마한 시장이 그냥 눈앞에서 사라져버린 거죠. 근데 이 두 회사가요, 접근법이 완전히 달랐어요. 존슨앤존슨은 뇌 속의 타우라는 단백질을 공략했고, 요즘 비만 치료제로 정말 핫한 노보노디스크는 GLP-1이라는 계열의 약물로 도전장을 내밀었죠. 그런데 결과는 똑같이 실망스러웠습니다. 둘 다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고 임상을 중단하거나 실패를 인정해야만 했어요. 여기서 특히 이 노보노디스크의 실패는 좀 미스테리한 구석이 있습니다. 왜냐면 사실 전문가들 대부분이 성공 가능성을 꽤 낮게 봤거든요. 그런데 대체 왜 이들은 이렇게 리스크가 큰 도박을 강행했던 걸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이 질문이 핵심이에요. 이미 다른 약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는 회사가 굳이 신약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이 알츠하이머에 도전한 이유, 도대체 뭘 믿고 그랬을까요? 노보노디스크가 내놓은 공식적인 답변은 책임감이었습니다. 이 약의 잠재력을 탐구하는 게 우리 의무다. 이런 거죠. 하지만 이건 그냥 겉으로 내세운 명분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확실한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바로 이겁니다. 이들이 왜 그렇게 자신만만했는지. 일단 쥐를 대상으로 한 동물 실험에서 기억력이 좋아지고 타우 단백질이 쌓이는 것도 줄어드는 걸 확인했고요. 뇌의 염증까지 줄여준다는 것도 알아냈죠. 하지만 진짜 결정적인 데이터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 숫자, 53%. 이 숫자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과거에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다른 대규모 연구 데이터를 쫙 훑어봤더니 이 GLP-1 계열 약을 쓴 사람들이 안 쓴 사람들보다 치매에 걸릴 위험이 무려 53%나 낮은 걸 발견한 거예요. 이건 정말 엄청난 숫자였고 바로 이것 때문에 노보노디스크가 수천억 원이 드는 삼상 임상이라는 거대한 도박에 뛰어들었던 겁니다. 네, 아시다시피 그 도박은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야기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이 거대한 실패가 어떻게 알츠하이머 연구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는지 한번 보시죠. 과학에서 실패는 끝이 아니거든요. 지금 보시는 이 문장처럼 실패는 곧 데이터입니다. 이 길은 아니야 라고 확실하게 알려주는 아주 소중한 데이터죠. 이런 실패 데이터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 정답으로 가는 지도를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한 세 가지 정도의 기회가 열렸다고 볼 수 있어요. 첫째, 왜 실패했나를 뜯어보면서 다음 연구 타겟을 훨씬 더 정교하게 가다듬을 수 있게 됐고요. 둘째, 빅파마들이 한 발 물러서면서 생긴 그 빈자리를 채울 새로운 기술, 새로운 신약에 대한 수요가 말 그대로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로 이 지점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작은 바이오테크 기업들에게 엄청난 기회가 열린 겁니다. 그리고 이 기회의 한가운데 바로 한국의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서 있습니다. 이 새로운 판에서 주목받고 있는 아주 영리한 혁신가들을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자, 여기 오스코텍이라는 회사의 ADL01을 한번 보시죠. 실패했던 존슨앤존슨 약물처럼 똑같이 타우 단백질을 누립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기존 약이 타우 단백질의 겉, 그러니까 외곽만 툭툭 건드렸다면 이 약은 문제의 근원, 단백질이 서로 엉겨붙게 만드는 바로 그 핵심 부위의 정중앙을 직접 때리는 방식입니다. 비유하자면 적의 외곽 병력을 치는 게 아니라 사령부를 직접 타격하는 거죠. 훨씬 정교하고 강력한 접근법이기 때문에 존슨앤존슨이 실패했다는 소식이 오히려 그럼 이 기술이 진짜겠구나 하는 기대를 더 키우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된 겁니다.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주목할 곳은 더 있어요. D&D 파마테크는 뇌의 면역세포 두 종류를 동시에 컨트롤하는 아주 새로운 접근법으로 주목받고 있고요. 또 ABL 바이오는 아무리 좋은 약을 만들어도 뇌 안으로 못 들어가면 끝 아니냐, 이 근본적인 문제에 집중했어요. 약물을 뇌까지 안전하게 실어다주는 일종의 뇌 전문 택배 같은 셔틀 기술로 엄청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 말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슬라이드 한 장이면 끝나요. 왼쪽이 불과 2달 전인 9월에 ABL 바이오랑 협상을 하던 파트너사 명단이고요. 오른쪽이 11월 명단입니다. GSK, 사노피, 릴리, 이름만 들어도 아는 글로벌 빅파마들이 새로 추가된 거 보이시죠? 시작에 거인들이 넘어지니까 그 빈자리를 채울 기술을 찾아서 이 작은 한국 기업에 문을 막 두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실패가 만든 기회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보다도 명확한 증거는 없겠죠. 자, 그럼 앞으로 알츠하이머 치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까요? 이제 우리는 하나의 약으로 모든 걸 해결하겠다는 생각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생각도 비슷합니다. 알츠하이머 신약개발재단의 하워드 필립 박사 같은 분들은 실패한 노보노디스크의 약이 완전히 버려질 게 아니라고 말해요. 오히려 다른 약과 함께 쓰는 병용요법에 아주 중요한 한 조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실패한 데이터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낸 겁니다. 구체적인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항아밀로이드 약물이 뇌 속에 쌓인 단백질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부 역할을 하고요. 여기에 이번에 실패했던 GLP-1 계열 약물이 뇌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소방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청소부와 소방수가 함께 출동하는 거죠. 이 둘이 합쳐지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아주 그럴듯한 가설입니다. 결국 2025년 11월의 그 뼈아픈 실패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어쩌면 알츠하이머 정복의 길은 하나의 완벽한 만병통치약을 찾는 여정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대신 각기 다른 장점을 가진 약들을 조합해서 최적의 칵테일을 만들어내는 과정인 거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찾던 알츠하이머 치료제는 단 하나의 기적적인 약이 아니라 바로 이 칵테일 그 자체가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는 실패 덕분에 정답에 훨씬 더 가까워진 건지도 모르겠습니다.